안녕하세요. 장비그래퍼 네오루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렌즈는 소니에서 나온 초광각 렌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1224 f2.8 GM 렌즈입니다. 네. 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 앞서 이 렌즈는 제가 소니로부터 제품을 대여받고 일정한 소정의 대가를 받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가지고 제가 이 렌즈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미쳤습니다. 미친 렌즈입니다. 세 개가 미쳤어요. 가격이 미쳤고 화각이 미쳤고 성능이 미쳤습니다. 먼저 그 초광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접했었던 화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그마에서 코니카 미놀타 알파 마운트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광각에 대한 화각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브랜드를 옮길 때마다 이 1224라는 화각을 구축해 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를 엄청나게 멋진 풍경을 찍거나 아니면 좀 왜곡된 다이나믹한 인물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이 124 렌즈를 물렸을 때 파인더로 보이는 그 광활함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렌즈를 항상 좀 갖추고 그렇게 사용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 렌즈가 처음 발매됐을 때 저도 사고 싶어서 기웃거리긴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가격이 미쳤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까지 나온 GM 렌즈들 중에서 400GM, 600GM 이런 1000만원짜리가 넘는 렌즈들 치고는 거의 최고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에서 딱 1만원 빠진 399만원이 정가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아무튼 일단 가격이 미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렌즈 자체가 그 가격만큼을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각자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도 대가를 받고 리뷰를 쓰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리뷰를 쓰면서 사고 싶은 렌즈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가지고 싶고요. 이래저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렌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소니 홈페이지 가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스펙들도 나와 있고 제가 블로그에도 따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 좀 불편하고 사진으로 감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아래 설명에 들어놓은 그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렌즈 자체의 무게는 847g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소니의 광각 렌즈들이 상당히 이제 그 화각대에 비해서 컴팩트하게 나온 것 치고는 좀 무겁게 나오긴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 언박싱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24G에 비해서 이 앞부분에 있는 렌즈가 상당히 우람하게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 어찌 보면은 구경 자체가 작은 구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묵직한 렌즈군으로 인해서 무게도 상당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소니에서 자랑하는 XA 렌즈가 3매나 들어있고 저분산 렌즈라든지 초저분산 렌즈도 도합 5매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제 고급 렌즈가 들어가 있는 그런 렌즈로 발매가 되었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도 올랐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가 가지는 그 빗망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했던 모든 GM 렌즈들 자체도 그렇지만 이 렌즈 자체도 아름다운 빗망울을 가지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주변부로 갈수록 좀 타원형 계란형으로 찌그러지는 보케는 보여주지만 보케 자체가 가지는 어떤 질감은 상당히 몽글몽글하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잘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광각이다 보니까 망원에 비해서 그렇게 터질 듯한 보케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어찌 보면 빗망울 자체는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12mm로 느낄 수 있고 23mm 정도로 가면 보케 표현력이 괜찮구나 라는 거를 결과물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 자체는 외관은 익숙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온 GM 렌즈들, 줌 렌즈들의 외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초점링, 줌링, 초점 과정 버튼, 그리고 AF/NF 전환 스위치. 실질적으로 조작 가능한 부분은 이게 전부이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 렌즈를 보시면 아마 줌으로 인해서 앞에 댐 렌즈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볼록한 렌즈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 필터 나사선 자체가 없어요. 필터를 끼울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필터를 끼우고자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고정되어 있는 후드 주변으로
뭐 필터 어댑터를 끼운 다음에 더 큰 구경의 필터들을 꽂아야 됩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110mm 이상의 어떤 그런 필터를 끼워야지만이 아마 주변부에 비네팅으로 가려지는 게 없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뻘짓들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앞부분에 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코팅도 강하게 되어 있고 크게 기스가 날 일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나 뭐 물기 때문에 가끔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알코올 묻은 천으로 살살살 닦아주면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됩니다. 너무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줌 렌즈를 움직이면 뒤에 있는 렌즈군도 같이 움직이면서 줌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쨌든 요 후드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렌즈 안에서만 렌즈군이 움직이는 이너 포커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다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다가 필터를 장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후면에 이렇게 리어 필터 형태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주로 장망원에서 쓰이는 뒤쪽에 끼워넣는 그런 리어 필터 형태가 아니라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 젤라틴 필터 등을 재단해서 끼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를 위한 가이드도 그 렌즈 내에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자르면 여기에다가 끼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기존에 이제 집에 있던 OHP 필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본 표지 같은 걸로 한번 잘라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렌즈 가장 최후단부와 센서 사이에 필터가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어설픈 필터를 쓰면 100% 화질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차라리 어설프게 쓰실 거면 아예 안 쓰시는 게 더 나은 부분이고요. 쓰시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된 필터를 쓰셔야 그나마 화질 저하를 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세 가지가 미쳤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뭐 아마 12mm를 대부분 써보셨던 분들은 익숙한 화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넓은 화각은 아무래도 이 풍경이라든지 인물을 찍을 때 상당히 다른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화각을 보여드리자면 이 12mm부터 24mm까지에는 거의 한 면적이 50% 정도 차이가 나는 화각입니다. 광각으로 갈수록 1mm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24mm와 12mm의 차이가 얼마나 넓은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제가 활용했던 방향들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124 렌즈는 풍경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더 넓고 광활한 풍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 파인더나 액정으로 보는 그 넓은 풍경의 신선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더 절대적인 어떤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인물을 찍으시는 분들께 있어서도 이 12mm로 인한 좀 왜곡된 인물 사진이나 특이한 시선을 느끼기에는 부담 없는 그런 화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 초광각으로 인물을 찍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인물과 풍경이 함께 있는 곳에서 뭐 이 렌즈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 12mm 자체가 무척 부담스럽다면 23mm 정도로 찍기에는 상당히 뭐 괜찮은 화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물을 찍는데도 부담 없는, 어찌 보면 이제 뭐 테이블을 거리에 두고 맞은편에 사람을 찍거나 음식들을 찍는 데는 23mm도 충분한 화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그 화각에 대한 부분은 각자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취향에 따른 부분이라서 뭐 요거는 사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렌즈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렌즈에 대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초광각임에도 보여주는 놀라운 성능들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소니 마운트에 한해서는 지금 뭐 초광각에 가장 좋은 화질을 보여줄 수 있는 렌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렌즈는 최외곽부의 화질부터 비롯해서 왜곡, 그리고 수차,
그리고 플레어까지도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전부 다 상당히 잘 억제한 고급 렌즈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 렌즈의 최소 조정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8cm 정도 됩니다. 이게 배율로 따지면 한 1대 7.5 정도 되는 수준인데 간이접 사인 1.4 정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 초광각 렌즈이니만큼 이걸로 접사를 찍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렌즈 자체가 가진 준수한 화질로 인해서 고화소 바디와 함께 조합 시에는 상당히 괜찮은 어느 정도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꽃과 벌을 찍었을 때 사진인데 100% 크롭을 해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주고요. 이런 코스모스 같은 것도 한번 찍어서 보시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화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MTF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12mm 최대 개방에서도 어떤 이 컨트라스트 같은 부분은 주변부까지도 계속 높은 점을 유지해주고요. 다만 이제 한 렌즈 중심부를 살짝 벗어나면서부터는 해상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조리개를 F8까지 조였을 때는 거의 이제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달라붙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해상력도 거의 80% 수준, 80점 이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24mm는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데요. 24mm에서 F8에서는 거의 절정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이 1, 2, 4 초광각 렌즈들 중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화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트만으로 보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2mm와 24mm에서의 주변부, 중앙부, 극주변부까지 한번 샘플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2.8 최대 개방에서부터 조리개 22까지 그렇게 한번 찍은 사진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12mm는 최대 개방에서부터 상당히 멋진 화질을 보여줍니다. 굳이 한 스탑 조이지 않아도 충분히 최대 개방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스탑 조인 F4부터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고, 이제 최외곽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두 스탑 정도 보여주면 무난한 화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그 12mm에서 광량자가 있기 때문에 한 두 스탑 정도 조여주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면 일부러 이제 최외곽부에 밝기를 좀 조정해 주거나 그렇게 사용한다 하셔도 한 스탑만 줘도 충분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어쨌든 F8에서 F11 정도가 가장 이제 정점을 찍는 디테일을 보여주고요. 16부터는 회절로 인해서 이제 점점 화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냥 무난하게 풍경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두 스탑 조인 F5.6이나 F4부터 사용하셔도 충분히 주변까지 무난한 화질을 보여주는 그런 렌즈이고요. 솔직히 2008을 놓고 사용하셔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mm도 12mm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만 극주변부 등에 광량자도 없고 훨씬 쾌적한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24mm는 사실 두말할 나위가 없이 12mm보다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랬던 사실이 이제 왜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야외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 때 최대한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적색의 실선 가이드를 한번 대보면 어느 정도 왜곡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딱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맞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상당한 그 왜곡의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mm도 그렇고 24mm도 그렇고 이거는 거의 눈으로 보아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왜곡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렌즈를 처음 받아서 12mm를 마운트하고 이렇게 딱 파인더로 봤을 때 그간 느끼던 왜곡이 심한 광각 같은 느낌이 별로 없어서 화각이 더 좁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왜곡이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광각이다 보니까 태양과 마주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주하지 않더라도 사광이나 측광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플레이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빛이 부서진다거나 이렇게 퍼진다거나 하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 느낄 수 없는 정도로 플레이 억제력은 상당히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수차에 관한 부분인데요. 색수차도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풍경을 찍다 보면 금속 재질의 반사광이 느껴진 그런 반사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색수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거의 없는 색수차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상당히 괜찮은 렌즈였고요. 물론 이제 그 하늘과 나뭇잎 같은 이제 강한 극렬한 대비가 나타나는 경계부에는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랄까? 또 뭐 색에 대한 번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마 어느 렌즈를 갖다 들이대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엄청난 수준급의 렌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매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여서 밝은 광원을 찍게 되면 18날의 빛 갈라짐이 보입니다. 저는 뭐 태양을 찍었을 때 태양보다 강한 광원이었겠죠. 상당히 뭐 깔끔한 빛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야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스노우나 크로스 필터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빛 갈라짐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XD 리니어 모터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35GM이나 400GM이나 600GM 등에 사용하고 있는 무거운 렌즈군을 최고속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모터죠. 사실 뭐 광각 자체가 AF에 대한 구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마 뭐 대부분은 풍경을 찍기 때문에 이제 근거리에서 무한대까지 그렇게 막 망원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풍경을 찍으면서 뭐 작은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러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느낌은 덜하지만, 어쨌든 그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AF 전환이 상당히 쾌적하게 빠르게 잘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렌즈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이 초광각이라는 것 자체가 각자의 취향을 많이 타는 화각이긴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겠지만 너무 넓어서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화각 자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무척이나 극명한 그런 화각이긴 하죠. 하지만 초광각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사실 현존하는 소니의 렌즈 중에서 이만한 렌즈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 번은 초광각을 경험하시고 싶다면 무리해서라도 이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없어요, 여유가. 저처럼 유부남이시고 주변에 반대에 부딪히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로또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짤막한 제 감상평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조금 덜 게으르게 만들어줍니다.